숫자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성숙 의원님, 네. 부산시 의원님들에게서 저희 빅벙커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뭐 미처 몰랐었는데 선제적으로 왜 다뤘던 중요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회자는 됐는데 그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다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예. 그래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수장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빅벙커가 어떤 의미가 있죠? 일단은 저는 이게 굉장히 공부가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또 가서 이걸 또 보고 와서 사람 얘기해주고 할 때 많은 보탬이 됩니다. 써먹는 시단 얘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또한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 이런 어떤 책임감의 무게를 함께 해주실 오늘 또 특별 예산감시위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서교 인문사회연구실의 전주희 연구원님 자리하셨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큰 도움되는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좀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살벌하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살벌하게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예산감시위원들과 꼼꼼하게 살펴볼 오늘의 예산 공개합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예산 액수는 뭐 엄청납니다. 자, 먼저 그럼 오늘의 주제 세 분의 힌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의원님 시작해 주시죠. 네. 스포츠라 말하고 합법적 도박이라 쓴다. 개그는 말이 부리고 돈은 뭐가 번다. 당마장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리고 진짜 사장도 산다. 네, 알겠습니다. 여느 때와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의 오늘 얘기가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얘기 들어가죠. 보시겠습니다. 너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너무 불쌍하다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과연. 근데 다 저희 동기, 이명아, 박진희. 저도 죽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진짜. 어떡하지? 그냥 죽을까? 뛰어내릴까? 말을 못하게 되면 돈을 아예 못 가지고 하니까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곳이라고 보면 돼. 이게 말을 이상하게 탄다. 한번 소문 나버리면 그냥 뭐 묻힌다고 봐야죠. 지친한 놈 주교사 시켜주고 쥐한테 밑보이는 놈 주교사 안 시켜주고. 은연중에 말을 안 태운다든지 자기가 훈련시킨 말을 타기수로 하는 건 정말로 이건 괴롭힘이죠. 뭐 본인으로서는 그 소외감, 억울함 이런 게 있지 않겠어? 선진경마 시스템으로 제 외국에서 하고 있는 진짜 마주제를 한번 구현을 해보자. 1등을 하기 위해서 누구나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스포츠다. 왼쪽 대우다 일어나겠습니다. 고인의 시신이 어느 날 제사 때 너 한 번 이런 데가 있는데 한번 네, 오늘의 예산은 2019년 한 해 한국마사회 부산 경남 지부의 예산입니다. 네, 최근 부산 경남 경마공원 소속의 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 지역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모두 놀라셨고 또 관심을 가지셨고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 수장님, 평소에 뭐 저희가 다루던 예산과는 좀 성격이 다른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경마공원의 예산이 오늘 주제가 된 이유가 있죠. 요즘 이제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경마공원에서 요즘 사건들이 좀 생겼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오늘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마사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준시장용 공기업입니다. 이 마사회는 막고를 팔아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네. 이 막고의 10%는 지방세를 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금으로 주고 난 돈은 남겨서 다른 재정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마사회가요, 개체하는 경주의 종류, 그다음에 경주마의 출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마사회 업무에 대해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한국 마사회법에 근거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사회는 어떤 기업보다도 공정한 경영을 해야 될 확실한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기업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물론 형태는 좀 다른 형태이긴 하겠습니다만 국민의 행복을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한국 마사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지역이죠.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2004년에 개장을 했는데 개장한 이래 7명의 기수와 마필 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네,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부산 경남 경마공원은 200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장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2005년부터 2019년 이제 12월 문중원 기수까지 총 7명의 말 관리사와 기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극단적인 경쟁 체제, 근데 극단적인 불안정성이 만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7명이 연쇄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를 상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 일하는 분야가 아니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연달아서 말관리사 2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분들이 대부분 다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거기에는 대부분 마사회에 대한 원망이나 마사회가 원인이다라고 하는 지목을 하고 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2017년 이후에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사회가 어떤 구조적 문제를 방기하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치지 않는 그런 면에서는 폐쇄된 네. 그들만의 공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맞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예, 예. 정수영님, 부산 경남 경마공원은 어떤 구조로 일단 운영되는지요? 우리나라의 사행성 종목 중에서 경마가 제일 단일 종목으로 제일 큽니다. 로또와 토토를 합친 거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매출이 많은데요. 예. 거의 8조 가깝거든요. 아 그래요? 거대한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이 뒤에는 이제 이 직접 하시는 분들은 마주,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93년까지는 이분들이 모두 마사회 직원이었어요. 직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이제 외주화시킨다고 하면서 개인 마주제로 전환이 됐는데요. 네. 이분들 고용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마사회가 경마를 시행하는 시행 주체이고 네. 마주는 조교사와 조교사는 기수, 마필관리사 계약을 합니다. 마주는 조교사와 계약하고 조교사는 또 기수, 마필관리사와 마필관리사와 각각 또 계약을 네. 해서 일을 해나가게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마사회가 예.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상황이 달라지는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구조를 봤을 때 이제 글쎄요 구조가 이렇구나 좀 폐쇄적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은 들지만 예산 축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네. 이 얘기를 가지고 왔다면 네.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돈의 흐름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수 수익 체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등, 2등, 3등, 5등이죠. 5등 안에 들면 지급되는 순위 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을 또 훈련시키고 받는 조교료라고 하죠. 말 훈련시키는 비입니다. 그다음 기수가 말을 타게 되면 받는 기승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승료는요. 일반 경주를 기준으로 1회당 그러니까 한 번 이제 올라타는 거겠죠. 예, 탈 때 12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교료는 부산 경남 경마공원의 경우에는 한 마리당 9만 6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기만 해도 기숙료와 조교료는 일단 순위와 상관없이 받게 되긴 받게 되는 거죠. 뭐 모두가 다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출전조차 안 되는 분들은 아예 그 임금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기본적인 임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네. 전주희 연구원님, 그럼 네. 뭐,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뭐, 예, 어떤 면에 문제가 있길래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결심까지 하게 되는 건가요? 기수들의 임금을 마사회에서는 임금이라고 하지 않고 상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급이 없는 구조인데 네. 기승 횟수, 그러니까 말을 타는 경주에 출전하는 횟수에 따라서 임금이 굉장히 그 격차가 심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수들끼리의 임금도 다 다르고 음. 그다음에 더 문제는 한 기수가 받는 매월 임금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수들한테 당신 월급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 답변을 못해요.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부산 경남 경마공원의 기수들의 기승 횟수, 그러니까 실제 경주에 출전하는 횟수를 보면요. 최대 많이 타신 분이 491회, 오. 1년에. 근데 최소는 103회인데요. 사실 그것보다 낮은 출전 기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저는 7번 타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60번에서 70번 타신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예, 근데 왜 최소가 103회라고 나왔나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고 네. 아니면 중간에 그러니까 뭐 탈락하거나 면허권을 박탈당하거나 징계나 제재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60, 70회가 가장 낮게 타는 경우다라고 기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491에 103회만 하더라도 4배 차이가 나고요. 네. 상위에 10명, 하위 10명의 평균을 내더라도 보통 한 4배 정도의 격차가 나고 있어요. 실제로 금액은 어떤가요? 금액은 임금 차이로만 보면은 최대 2,500만 원가량. 그 개인 간에?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좀 어마어마한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다치거나 페널티 받거나 무슨 뭐 정지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므로 정말 7회 타신 분도 더욱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겠죠. 근데 최저임금이 한 18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했을 예, 때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못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170, 150 이렇게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그쪽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직업적인. 자, 정 수장님, 이게 또 숫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수들 월 평균 수입을 좀 조사해 보셨다고요? 지난 12월에 그 전국 경마기수 실태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기술의 월 평균 수입을 비교를 거기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하가 22%, 1000만 원 이상 22% 정도. 그래서 기수 간의 수입 격차가 큰 거죠. 거의 한 3배 이상 그렇죠. 예. 나는 건데요. 극과 극이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할 점이 기수들이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수입 안에서 상해보험도 들어야 되고, 개인이.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수입이 더 이제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뭐 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말을 훈련시킬 때 받는 조교료가 있는데요. 현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기승 횟수, 그러니까 출전을 한 게 단 2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기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한 달 임금이 170만 원이었던 거죠. 일로 끝났던 거죠. 예, 근데 네.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과 세금, 뭐 그다음에 보험료와 기수협회에다가 한 20% 돈 내고 돈 내고. 등등등 하면 15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훨씬 떨어졌겠죠, 그 네. 밑으로. 일단 경기 출전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서 생계해주기가 힘든 이런 기수들이 있다. 예.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지 전직 기수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만나보시죠. 교수님은 얼마만큼 벌어보셨어요? 최대한? 1000만 원? 한 달에? 한 달에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못 벌었을 때는 제가 그 최하 기수도 한 200? 기수가 벌 수 있는 그 돈의 제일 첫 번째가 상금이거든요, 상금. 근데 상금을 받으려면 말을 타서 경주 성적을 내야 이제 그 상금을 고스란히 자기가 갖고 오는 건데, 말을 많이 타는 기수는 뭐 12경주면 12마리 다 타는 기수도 있고, 말을 못 타는 기수는 12경주에 한 마리도 못 타는 기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곳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어떤 상금 구조, 배분 구조가 서울에 비해서는 양극화가 심하게 생계비라든지 아니면 소득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기승을 해주면은 확보할 수 있는 수입 자체가 서울보다는 포지션이 작년에 낮았어요, 상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해주면은 한 330에서 한 350 정도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짜 훈련만 참여하면은 최저 미님 130에서 한 뭐 180? 그 정도 선이니까 사실 가정을 꾸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이게 말을 타고 경쟁을 해서 순위 안에 들어야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인데요.
근데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좀 계속해서 마음이 좀 착잡해지는데요. 전주희 연구원님, 이런 격차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서울 경마공원에는 있고 부산 경마공원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그러니까 바로 부가순위 상금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산 같은 경우는 1등부터 5등까지만 상금이 주어지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상금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분할해서 균등 분할해서 말관리사들이나 기수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만드는 일종의 기본급 구조에 이 부가순위 상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의 격차도 좀 줄이고 기본적으로 말관리사들이나 기수들의 기본급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예. 기능을 하고 있고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 그게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거 없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없게 설계되어 있고 예. 그것이 마사회가 얘기하는 선진경마 기법의 핵심입니다. 선진 경마 기법의 핵심이 아주 안 좋은 거네요. 예. 지금 우리하고는 환경 자체가 전혀 다른 부분의 경우를 갖고 와서 선진 경마입니다라고 하면서 들이대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잠깐 우리 부산에는 또 경륜 사업이 있습니다. 스포원이라고 해서 경륜의 경우에는 이 선수를 분배를 할 때 여기는 1등만 경마는 그 순위 안에 들어와야만 되고 탈 수 있는 기수가 있고 못 탈 수 있는 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륜 사업은 그렇지 않고요. 경륜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선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 광명, 창원, 우리 부산에 이 시합이 뛰면은 골고루 이 선수들을 다 분배해서 내보냅니다. 누구는 타고 누구는 안 타고 이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내보내고요. 7명이 출전을 하는데 7명을 어쨌든 상금의 그 비율은 있으나 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경마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걸로 본다면은 마사회가 정말 그 공공기관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성격 자체를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그 수익의 극대화라기보다도 국민의 행복이라면서요. 그럼요. 네, 원래 제1의 목표가. 이 사업을 한 취지가 지금 이렇게 경쟁을 유발하고 이런 비리가 유발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이 행복해야 되는데 네. 네. 기수가 행복하지 않으면 말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경쟁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행복해야죠. 네. 총 상금하고 비슷한데 네. 여기 부가순위 상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 예. 부산을 몰아주다 보니까 네, 네. 격차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뭐 부가순위 상금의 신설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기본급과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당연히 갖춰져 있어야 할 그런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자, 이 부가순위 상금에 대한 기수와 노조의 얘기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거든요. 만나보시죠. 부가순위 상금, 그런 식의 기본급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임금의 격차가 엄청 크거든요. 잘 버는 기수들은 한 달에 몇 억씩 벌고요. 한 마리도 못하는 기수들은 기본급 겨우 한 200만 원 돈 갖고 가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약간 조율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서울은 부가순위 상금이라는 항목으로 만들어서 협회가 걷어서 고용인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여기는 그 부가순위 상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경쟁성 상금 안에 다 녹아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 조교사를 통해서 상금이 지급이 되고 조교사는 그걸 관리사한테 지급하는 그런 체계인데 서울은 그게 비경쟁성에 가깝게 지급이 됐고 부산은 경쟁성 상금 쪽에 가깝게 지급이 됐고 아니, 협회 자체를 아예 만들지 못하겠다가 옛날에 외부에 있었거든요. 경마장 내에서는 니네 협회를 절대 못 만들게 할 거다.
가지 현안, 뭐 상금이라든지 경마 제도 관련해서 이쪽 막길 관계자들하고 마사회하고 갈등들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마사회 쪽에서는 이 협회가 어떠한 경마 산업의 동반자가 아니라 걸림돌이라는 인식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경을 2005년도에 오픈할 때는 아예 여기는 이런 협회 시스템을 만들지 않겠다가 기본적인 마사의 입장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네. 완전에는 막다가 왜 국회의원이 오니까 문을 열어주냐고. 이제 말도 안 사다 벌어지니까 이제 누구든지 관계 안 하고 여기 정식대로 통제하겠다 이거야. 법사무실 안에서 하신 그러니까 그 허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조합에서 그럼 이런 불편함이 계시면 사무실을 별도 공간에 가라 하면 또 협의해서 주면 되는 거고. 아니 우리가 진짜로 그것도 보는 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가져. 설립을 못하게 해서 이제 통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통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없었던 부분이 통제 못 들어오게 외부 출입 금지라고. 마사회 쪽을 통제를 한다. 네. 조합을 만들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그런 말들이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그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현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같이 보셨는데요. 기수노조 설립총회가 벌어진 날에 그 뭐 정문에서 막았던 사례인데요. 그 나오는. 사실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마사회에서는 뭐 우리랑 상관없는 거고 우리는 뭐 고용관계 아니고 개인 사업자에 불과하고 조교사와 관계를 맺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막상 기수노조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마사회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때는 차단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부산 경남 경마공원은 이제 운영이 좀 다른 게 보이는 게 서울과는 순위 상금을 오히려 더 몰아서 높여놔서 경쟁을 굉장히 부추기고 그런 시스템인데 경쟁의 안전망이 너무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글쎄 뭐 경마 자체가 경쟁성 스포츠인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 과도한 경쟁이라는 게 오히려 화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목숨 들기도 했고. 올해를 기준으로 부산 경남 경마공원의 경마 일수는 98일, 경주 수는 810경주가 있었어요. 이 소속 기수가 37분이니까 한 사람당 약 21번씩의 경기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서울보다 높은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경주 수가 적지 않다, 오히려 많다. 그렇다면 정말 소득을 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는 것인데 왜? 그러니까 기승 계약을 맺고 있는 조교가 경기 출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사람은 한 10번의 뭐 경기를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면 어떤 분한테는 한두 번밖에 안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격차가 상당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마사회에서는 선진경마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호주와 같은 경마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경기 수가 이미 우리나라 10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금만으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경마장 수도 단 3개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선진경마라고 하는 기법, 그러니까 상금만으로만 영위하는 경쟁의 체제로만 영위하는 그런 모델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느 쪽의 편의에 의해서 갖다 맞춰진 것인지는 느낌이 오죠. 얘기만 들어봐도. 일단 말이죠, 이 의원님. 그 안에서 그럼 그렇다 쳐요. 과도한 경쟁 안에서라도 공정한 경쟁이라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또 드릴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사실 경마 기수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요, 그 조교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이제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68.8%면은 과반을 넘지 않습니까? 50%를 이미 넘었는데요. 열심히 말을 타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 속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주어주는 것이 그럼 참 좋겠죠. 예, 그렇지만은 경쟁이 이게 심화되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요. 이 조교사로부터 부당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수들이 조교사의 부당 지시를 거부한다거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이렇게 표출했을 때에는요. 말을 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거죠.
공인계약이 해지된다거나. 그렇죠. 예. 그 종속의 관계, 조교사와 기수와의 관계가 어떤 개인 간의 개인의 어떤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종속의 관계로밖에 흘러갈 수 없는 그런 구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에는 그 네. 안에서 또 조금 뭐랄까요, 그 선별되어진 인원끼리 그들만의 경쟁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비리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 조교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결국은 내가 그 기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도 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마저도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봐도. 뭐 이렇게 좀 약간 승부 조작 같은 것도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구조 안에서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의심도 있죠. 받을 네.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문중원 기수 유언장에 보면은 이 부당 지시에 대한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픈 말이나 경주가 불가능한 말을 억지로 출전시키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아픈 말일 경우에는 다리가 다친 말들 네. 억지로 더 다치게 해서 말에 붙어 있는 그 보험금을 환수하려는. 그래서 근데 그 아픈 말을 타게 되면 이 말이 고꾸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수들은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직감하고서도 네. 억지로 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어.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경마에 연루되는 건데 잘 타는 말을 일부러 천천히 타라 아니면 나중에 타라 라고 하는 식으로 지시를 하는 거죠. 이런 부당 지시를 거부하면 다음에 출전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잘 나가는 돈을 많이 버는 기수들은 거부할 수가 있어요. 나는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아예 그것도 안 받아주면 출전 자격에 박탈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교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뭐 직접 또 들어야 되니까 직접 물어보기 위해서 조교사 협회에 저희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저희가 앞서 기수의 임금 구조를 얘기했죠. 불안정한 임금 구조와 또 취약한 고용 구조, 좀 특수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데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수들은 조교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고 문중원 기수였는데요. 지난 11월 유서에 마사회 운영 문제를 지적한 채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부정경마에 휘둘리며 겪은 어려움과 또 조교사 면을 따고도 마사회 간부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밀려가지고 조교사 일마저도 배정을 받지 못한 채 겪은 괴로움 등등이 그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정수장님,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좀 발생하게 됐을까요? 마사회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작 해야 될 일에는 손 놓고 사실 친분이 없지는 윗사람도 잘 보이지 않고서는 조교사를 받을 수가 없다. 관리만 해야 되는데 분리만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다들 오늘 약간 좀 처음 듣게 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마방 운영권은 마사회 간부의 친분에 따라 낙점되었고 자격을 따고도 5년이나 마방 운영 기회를 받을 수 없었다. 북마전 마사회의 부조리가 결국 문중원을 죽였다. 이건 정말로 야의 주머니와 본인만이 하는 게 아니고 경마장에 다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다 압니다. 이 구조만큼은 정말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지금. 분별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게 뭐 조교사 면허를 일찍 딴다고 해서 뭐 점수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조교사 면허를 늦게 딴다고 해서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 위주로 점수 플러스 이게 요인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한테 잘 아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나기 한두 달 전에 소문이 마방에서 돌고 이 친구가 된다. 예전 같은 경우는 좀 나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다른 데를 찾아도 갈 수가 없어요. 조사님들이 쟤는 받지 마라. 서로 암암리에 썼거든요. 원래 5시 반부터 시작해야 될 부분인데
조교사들이 먼저 나와서 일을 해보니까 관리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일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장이 나와서 일찍 나오니까. 좀 빠른 집들은 4시 반에 나와서 일도 하고.